일방적 분석 방법을 적용할 때는 분석 대상 기업을 선정해야 됩니다. 보통 거래가 양 당사자에서 하죠. 한국에 있는 A 법인이 외국에 있는 A-법인하고 거래를 했어요. 컵 방법을 쓰려고 했습니다. 못 찾았어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이익 분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일방적 분석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둘 중에 하나를 분석 대상으로 찜해야 돼요. 그리고 분석 대상 기준으로 이전 가격을 분석해요. 자,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못 구했으면 3단계, 4단계 방법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3단계, 4단계 방법은 일방적 분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방적 분석 방법은 원가 가산 방법, 재판매 가격 방법, 거래 순이익률 방법. 이게 일방적 분석 방법이잖아요. 이 일방적 분석 방법을 적용할 때는 분석 대상 기업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거래가 양 당사자에서 하죠. 그래서 자, 한국에 있는 A 법인이 외국에 있는 A-법인하고 거래를 했어요. 자, 컵 방법을 쓰려고 했습니다. 못 찾았어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이익 분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일방적 분석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둘 중에 하나를 분석 대상으로 찜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 기준으로 분석 대상 기준으로 이전 가격을 분석해요. 그런데 이런 분석 대상은 어떤 업체를 구하느냐? 분석 거래 당사자 중 단순 기능을 수행하며 독특한 공헌을 하지 않는 업체를 분석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다. 자, 여러분들이 내국 법인에 있어요. 한국 법인에 있는데 한국 법인이 모 기업이야? 자회사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래를 했으니까 이전 가격이 발생이 되죠. 이전 가격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과세관청이 시비를 걸지 안 걸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의해서 정상가격을 한번 산출해야 되는데 컵 안 돼요. PS 안 돼요. 일방적 분석 방법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일방적 분석 방법은 분석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고 그래요. 분석 대상 기업은 단순한 애를 찾으래. 누가 단순해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기업이야, 내국법인, 모기업이야. 누가 단순해요? 거의 한 80% 이상 자회사들이 단순하죠. 기능이 단순할 거 아니에요. 모 회사가 기술 갖고 있죠? 브랜드 갖고 있죠? 자회사들은 보통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80% 가까이 80% 가까이 자회사가 단순할 겁니다. 그럼 분석 대상 기업이 누구라고요? 자회사가 분석 대상이에요. 자, 무슨 코리아야? 자, 본사하고 거래가 있어요. 자, 누가 단순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전 가격 할 때 꼬봉론이라고 그러는데, 모 회사하고 나하고 누가 꼬봉이에요? 대부분 자회사가 꼬봉이죠. 그러면 무슨 코리아면 한국에 있는 코리아가 꼬봉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을 뿐이에요. 한 20%는 또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는 형태별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전 가격 분석을 할 때 메인 거래는 메인 거래가 있고 상표, 기술, 이 브랜드 사용료가 있고 또 여기에다 기계를 보내기 위한 도매 거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분석할 거래가 3개예요. 어떤 때는 또 이거 합쳐서 그냥 퉁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메인 거래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메인 거래를 중심으로. 컵이나 PS를 못 썼을 때는 일방적 분석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는 기능이 단순한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분석 대상은 테스티드 파티예요. 자, 꼬봉을 찾는 거예요. 꼬봉. 꼬봉이 누구냐? 꼬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국 기업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무슨 코리아다? 그러면 한국이잖아요. 자, B 코리아예요. 여기 B 본사예요. 자, 컵을 쓰려고 하는데 안 돼. PS도 안 돼. 그럼 일방적 분석 방법. 자, 누가 꼬봉이냐? 자, 분석 대상이 대부분 기능 분석을 하면 여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분석 대상은 한국 기업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자회사가 분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회사가 한국이었다면 대부분 이런 쪽으로 갈 거고요. 무슨 코리아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자, 이게 TPG가 뭐냐? OECD TP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왜 분석 대상이 해외 자회사가 되느냐? OECD TP 가이드라인 3.18과 3.19를 근거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아닌데? 우리나라 법이 아니잖아요. OECD, 우리나라 국조법을 보면 분석 대상을 기능이 단순한 업체로 하란 말이 없어요. 국조법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개별 기업 보석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국조법과 OECD 가이드라인이 틀리면 국조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건 확실합니다. 특히 개별 기업 분석 이런 거는 국조법을 따라가야 돼요. 개별 기업 분석, 단연도 분석을 하려면 개별 기업 보고서 보면 왜 단연도를 선정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그 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라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도 개별 연도 분석이 원칙이에요. 단연도 쓰려면 쓰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왜 그걸 써야 되는지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인정 안 해줘요. 단연도 해가지고는 조정할 게 안 나와요. 개별 연도 해서 나와요. 그러면 과세관청 과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연도라고 썼다 하더라도 웬만해서 인정 안 해줘요. 그냥 과세하고 말아요. 법원 가도 여러분들 깨져요. 단연도 쓴 경우는 깨져요. 그런데 이전 개별 기업 보고서 보면 거의 90% 이상이 다 단연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출한 거는 제출한 거고 조사 나오면 그거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그리고 앞에 보잖아요. 세무조사 그 대응 문건으로 쓸 수 없다. 개별 기업 보고서 그런 말 문구 다 써놓습니다. 왜냐면 개별 기업 보고서는 거래가 다 끝난 다음에 1년 뒤에 제출하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거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아무리 잘못돼 있다도 잘못됐다고 안 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왜 분석 대상 기업을 단순한 기업으로 해가지고 하느냐? 이건 OECD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국조법에 없는 부분은 OECD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게 단순하냐 이런 게 쟁점이 될 때가 있어요. 불복에서 심판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게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거 가지고 합니다.